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0년 6월 2일 오늘의 축구 뉴스를 전해드리는 조던 HD입니다. 저는 매일 저녁 10시 카카오TV, 트위치, 유튜브에서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제 요즘에 목이 너무 안 좋아요. 목이 말을 좀만 길게 하면 막 그 목 근육도 떨리고 물어보니까 목을 너무 많이 쓴대요. 생각해보니까 하루에, 그러니까 일주일에 월요일 빼고 야구 중계하지, 주말에는 2경기씩 꼬박꼬박 또 중계하지 하다 보니까 목이 많이 상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목 이제 안에 있는 그것도 좀 많이 좀 스크래치? 뭐 그렇게 났다고 하고 하루에 야구를 하면 한 2시간 반 정도? 요즘에는 또 수원 때문에 야구도 제 롯데를 좋아하니까 롯데 경기 중계할 때는 막 텐션 올려서 하다 보니까 막 이제 뭐랄까 목을 오래 쓸 수 있는 사람처럼 말하는 게 아니라 뭐 노래방에서 그냥 뭐 한번 생목으로 부르러 온 사람처럼 하루에 매번 2시간씩 쓰니까 일주일에 하루 빼놓고 하루는 쉬니까 내가 근데 오늘은 했죠. 뉴스를 해야 되니까 뉴스를 너무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목이 너무 아파요. 좀만 길게 말하면. 그리고 수원 경기 볼 때는 진짜 좀 과하게 막 긁다 보니까 목이 많이, 그래도 목 관리 한다고 나름 배즙도 계속 먹고 있어요. 지금도 가래도 좀 나오고, 그래도 목도 많이 좀 상하니까 배즙이 좋다 해가지고 목에. 근데도 뭐 먹는 거 가지고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는 이제 목 때문에 알아보러 간 게 처음이라 뭐 가자마자 뭐 주사 맞고 이럴 정도는 아니고 좀 잘 쓰라고 하더라고요. 목도. 뭐 어떤 일 하시냐 물어보는데 그 말을 못했고, 그냥 목을 좀 많이 쓰는 일을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좀 절제를 해서 네,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 약간 그런 게 있지. 나는 목을 쓰는 사람이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목을 이제 못 쓰면 어떡하지? 내가 잘 좀 써야겠다. 라고 좀 생각을 했죠. 안녕하세요. 당분간은 좀 소리를 좀 덜 지르고, 하는 걸로 해서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말을 잘 안 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 오늘은 이거는, 근데 이것도 사실 뉴스도 안 하려고 했었는데, 일단 첫 번째는 뉴스 정리해놓은 게 아깝기도 하고, 자꾸 사람들이 뉴스를 내가 안 하고 싶어 하는 줄 알더라고. 그게 너무 스트레스였어요. 스트레스가 심해가지고, 뭐 그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만,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일단 저번에 뉴스 하다가 목이 너무 심하게 떨려가지고 중간에 그만뒀는데, 그거 중간에 그만둔 거부터 하기엔 좀 그렇고, 오늘 처음 보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그때 초반에 그만뒀으니까, 그만두고 쉬러 왔었으니까 오늘 다시 처음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잠깐 물 한 잔만 더 먹어. 자, 오늘 첫 번째로 시작할 뉴스는, 제가 일부러 이걸 좀 천천히 읽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목이 또 확 가가지고 좀 답답하더라도 편하게 그냥 느긋하게 들으세요. 네. 오늘 첫 번째 뉴스는 뉴캐슬 인수는 다음 주 내로 최종 마무리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저번 주 뉴스였으니 이게 이제 이번 주겠죠?
3억 파운드 4,560억에 달하는 뉴캐슬 유나이티드 인수권은 다음 주에 최종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실이 배후에 있는 해당 인수 제안은 승인이 유력한 상태로 프리미어리그 측의 빡빡한 조사 절차는 거의 마무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3월 말에 텔레그래프지가 보도한 바와 같이 금융가 아만다 스테이블리가 전면에 나서 진행했던 인수 과정에서 관련 서류는 이미 제출이 되었습니다. 1,700만 파운드, 260억 상당의 착수금이 현 구단주인 마이크 애슐리에게 이미 지불이 되었고, 세간의 추측과는 달리 인수 계약에 있어서 언제까지 계약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라는 시간 제한은 아예 없다고 합니다. 이후 4월 프리미어리그 측은 FA는 잉글랜드 축구 경기의 평판과 이미지 보호를 위해서 구단주 및 구단 인사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법적 기준을 마련했는데, 이에 대한 검사 절차를 통해 인수자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고, 그들이 적절한 비즈니스 플랜과 인수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를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한 뉴스는 후에도 좀 나오니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끝까지. 왜 채팅을 안 쳐요? 빡치게 또 소리 지르게 하려는 거 일부러? RMC 라디오 몬테카를로에 따르면 다음 시즌 프랑스 리그 시작은 8월 23일에 개막을 한다고 합니다. 프랑스 축구협회가 다음 시즌을 목표로 새 시즌 날짜를 잡았습니다. 리그왕은 2020-21 시즌을 8월 23일에, 리그2는 8월 22일에 개막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스케줄이 결정되기 위해 단 한 단계만 남았는데 3월 8일 이후로 중단된 리그왕은 그 이후로 경기를 치르지 않고 종료를 선언했고, 이제 프랑스 리그는 8월 22일부터 개막을 할 것이며, 이것은 5월 20일에 개최된 프랑스 축구 이사회에서 분명하게 결정된 사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리그왕이 8월 22일 날 새로운 시즌이 시작이 된다고 해요. 원래 이거를 사진을 바꿔줬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정신이 오랜만에 해가지고 한 열흘만 하는 건가, 그래서 sorry. 프리미어리그는 세 번째 꼬바 바이러스 검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는 5월 25일 월요일과 26일 화요일 1,008명의 선수 그리고 클럽 스태프들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꼬바 바이러스 검사를 시작했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과는 세계 구단에서 4명의 양성 반응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양성 판정을 받은 이들은 일주일 동안 자가 격리가 될 것이며, 5월 19일에서 22일 사이에 검사를 받은 추가적인 자원은 한 1,000명 정도, 그리고 이 1,000명의 안에도 선수와 클럽 스태프들이 포함된 거예요. 여기에서는 2개의 구단에서 2명의 양성 반응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5월 17일에서 5월 18일 사이에 검사를 받은 750명의 선수 그리고 클럽 스태프들 중에서는 3개의 구단에서 6명의 양성 반응자가 나왔습니다. 한편 이 다음 검사 때부터는 50명 정도로 더 늘려서 검사를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 동안 3,000명 정도를 검사했는데, 첫 번째는 4명, 두 번째 2명, 세 번째 6명 해서 3번 검사에서 12명의 이제 구단
선수와 스태프, 관계자가 나온 거죠. 근데 이게 실제로도 양호한 편이래요. 네. 그 적게 나온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유럽에서 코로나가 잡히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일단 축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검사했을 때는 되게 양호하게 나온 거다. 뭐 구단에서도 이제 방역도 하고 주의도 주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차피 지금 상황은 양성 반응자가 나오면 일주일 동안 자가격리하고 또 검사한 다음에 또 나오면 그 다음에는 또 늘어난 격리 기간이 생기고 한다 하더라고요. 네. 황희찬에 관심 있는 에버튼에 관한 소식입니다. 리버풀 에코에 따르면 에버튼은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 앞서 잘츠부르크의 공격수 황희찬을 원한다라고 합니다. 이들에 따르면 에버튼은 그들의 이적 계획을 조정해야만 하며 꼬바 바이러스 때문에 그들이 큰 돈을 쓰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에버튼은 대체 자원들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에버튼이 정말 노리고 있는 자원은 황희찬이라고 합니다. 알려진 대로라면 에버튼은 이적 시장이 언제 열리던 간에 양보다 질을 중시할 것이고 이 한국인 시퍼스타를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시즌 잘츠부르크에서는 도미닉 소보슬라이와 지금은 떠나고 없는 엘링 헐란드 그 다음에 타쿠미 미나미노에게 관심이 집중되었었지만 황희찬 역시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29경기 출장 중 13골, 16개의 도움을 기록한 황희찬은 경기당 평균 1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고 주로 스트라이커로 뛰고 있는 그는 양 측면에서도 뛸 수 있는 멀티 자원입니다. 황희찬은 꽤 오래간 밝은 미래가 있다고 기대를 받았지만 2018년에 잠시 좀 힘들었었고 그는 함부르크가 독일 2부 리그로 강등된 그해 임대로 팀에 합류했었지만 21경기 동안 고작 2골밖에 넣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번 시즌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복귀를 했는데 팬들은 이번 시즌 초반 그가 반다이크에게 골칫거리를 안겨준 모습을 기억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모습은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관심을 일으켰는데 영국 언론에 따르면 시즌 초기 아스날이 황희찬에게 관심을 가졌었고 에버튼이 울브스에게서 그를 하이제킹할 수도 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울버햄튼 바이트에 따르면 울버햄튼은 1900만 파운드로 그를 영입하려고 했었지만 잘츠부르크는 홀란드와 미나미노가 나갔기 때문에 기다려달라고 요청을 했었고 결국은 그 둘이 나가는 바람에 팀 중심축인 황희찬까지 나가면 잘츠부르크가 너무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황희찬의 판매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EPL은 새 시즌 언제 시작하나 그게 왜 나오지? 황희찬 얘기하는데? 신선한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황희찬이 에버튼 ESL 떴을 때 뭔 갑자기 에버튼이 황희찬이야 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사실 에버튼이 저번부터 황희찬을 노리고 있었어요. 그 당시 제가 썸네일로 황희찬을 원하는 새로운 EPL 클럽들을 해가지고 제 이제 썸네일 담당해 주시던 분이 있었는데 이분도 어디 갔는지 몰라. 이분도 다 익절했나봐. 손절했나봐. 말도 없이 그냥 연락이 안 되더라고. 뉴스 할 때 그냥 내가 그래서 썸네일 만드니까 퀄리티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여기도 보시면은 근데 이제 저 때는 브라이튼이 가장 간곡히 원하던 클럽이었고 뒤에 보시면 이제 울버햄튼 이미지가 크게 보이죠. 네. 그 울버햄튼이 가장 이제
이전부터 원하던 클럽은 맞고, 그 다음이 브라이트는 감독이 직접 언급할 만큼 황희찬을 원한다 했었고, 에버튼도 저게 엠블럼이 보이죠? 레스터는 그닥 뭐 관심 정도였으니까. 이때로 치면은 그냥 세 번째 원하는 클럽 정도 되는데, 뭐 여튼간에 에버튼이 지속적으로 황희찬을 노리고 있었던 것은 맞다. 갑자기 황희찬에게 뭐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원래 황희찬을 에버튼은 관심 있게 생각을 해서. 브라이트는 엄청 좋아해요, 감독이 황희찬. 근데 이제 돈도 안 맞고 일단은 브라이튼이 좀 소규모 클럽이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죠. 황희찬이 어느 팀이 제일 잘 어울린다고 보냐고. 저 중에서는 에버튼이죠, 솔직히. 왜냐면 브라이튼은 제가 그때도 똑같이 말했는데, 뭐라 말했냐면 매년 강등되지 않을까 걱정되는 클럽으로 이적하는 한국 선수는 이제 없었으면 좋겠다. 뭐 김보경, 뭐 박지성 있을 때도, 그 다음에 뭐 스완지, 크리스탈 팰리스 이런 거 좀 없이 그냥 좀 황희찬이 아니어도 전력이 좀 어느 정도 되는 클럽에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어요. 브라이트는 그래서 안 갔으면 좋겠다 생각했고, wolverhampton은 안 가야죠. 사실 지금 포덴세를 영입했으니까 돈도 썼고, 그 다음에 나는 황희찬이 무조건 톱으로 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은근히 좀 빡빡해 저기. 레스터는 사실 가면 못 뛸 것 같아서 그냥 가지 말라는 거고, 에버튼은 그래도 공격진에 지금 지속적으로 좀 뭐랄까 한번 해볼 만한, 물론 걔 누구야, 잉글랜드 어린 공격수, 그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나요? 저기는 최근에 영입했던 선수들이 그냥 다 고만고만 하기도 하고 임대도 갖고 막. 아니 난 톱으로 뛰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니까. 히샬리쇼랑 황희찬이랑 비교가 안 되죠. 황희찬은 게다가 칼버트레인이요. 황희찬은 게다가 저기 윙으로 뛰면 오른쪽 뛰는데 히샬리쇼하고 겹치지는 않죠. 정확히 따져도. 황희찬은 함부르크에서도 오른쪽 윙에서만 뛰었고, 한국의 대표팀에서도 목이 또 안 좋네. 오른쪽 윙에서만 뛰었는데 히샬리숑하고 겹치지는 않죠. 칼버트레인이 어리고 잘하긴 하지만 그래도 황희찬이 못해볼 만한 선수는 아니라고 생각도 하고, 또 황희찬을 데려가면서 투톱의 플랜 B를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는 에버튼이 여러모로 쓰임새도 더 많을 것 같고, 물론 많이 뛰는 걸로 치면 브라이튼인데 강등권 팀들은 그냥 별로예요. 항상. 별로 저는 땡기지 않습니다. 맨유가 시즌 재개를 대비해서 임시 29인 명단 로스터를 발표했습니다. 골키퍼에는 데야, 로메로, 리 그랜트, 네이선 비숍, 수비수에는 완비사카, 달로트, 포수멘사, 린델러프, 맥과이어, 에릭 바이, 티앙제브, 필 존스, 루크쇼, 브랜던 윌리엄스가 있고요. 미드필더에는 뉴캐슬 뭔 얘기하는 거야? 갑자기 왜 이렇게 뜬금없이 딴 할 얘기가 많으시구나. 뜬금없이 딴 얘기를 해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데, 내가 이해가 돼야 뭐 답변할 텐데 뉴캐슬은 왜 나온 거야 갑자기? 아무튼 미드필더에는 포그바, 브루노 페르난데스, 마티치, 맥토미니, 프레드, 안드레아스 페레이라, 링가드, 마타, 앙헬 고메즈 이렇게 있고요. 공격수에는 타이트총, 다니엘 제임스,
이갈로, 메이슨 그린우드, 마샬, 레시포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총 29명이 임시 명단으로 발표가 됐어요. 한국 프로축구연맹은 리얼돌 배치는 승부 조작과 동급 행위이며, 왜? 승부 조작이 훨씬 심하지. 리얼돌 배치가 잘못된 건 맞는데 저거를 승부 조작과 동급 행위라고 보는 거는 어떤 빡다가리 머리에서 나온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저는 저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사에는 그게 나왔는데, 리얼돌 배치는 승부 조작과 동급 행위이며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도구를 사용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리얼돌 사태에서 서울 징계는 승부 조작과 맞먹을 정도로 K리그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건으로 판단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연맹은 서울 구단이 리얼돌을 고의로 관중석에 배치한 게 아니라는 점은 확인을 했지만 성인용품일 가능성에 대해서 확인을 게을리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중징계를 내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리얼돌은 이미 지난해부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상품화는 우리 사회에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뿐만 아니라 여성을 도구화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다라는 비판과 국민적인 우려가 함께 모아지던 그런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연맹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함께 호흡해야 할 프로스포츠 구단이 리얼돌의 정치를 인지하지 못하고 이를 경기장에 전시한 것은 설사 고의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있어서는 안 될 행위라고 꼬집었습니다. 여성 상품화 논란도 제기가 되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 여성의 전화는 논평을 내고 관중석 마네킹 대부분 30개 중 28개를 여성으로 배치시켰고, 심지어 일부는 리얼돌로 구성해서 세워둔 FC 서울은 여성 팬들을 어떤 존재로 생각하는지 궁금한 상황이며, 여성에 대한 멸시와 모욕을 재미있는 요소로 만들고자 했다는 변명을 언제까지 들어야 하는가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렇다네요. 네. 근데 그 여성단체나 이런 데서 이제 리얼돌, 그러니까 이번 사태 말고 이전부터 이제 그 리얼돌 얘기가 한번 있었잖아요. 그거를 왜 반대? 여기서 말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다라는 비판이라는 건가? 잘 모르겠네. 그러면은 그 남성 성기를 본단 그런 자위기구 같은 거는 그런 여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이. 그런 거는 남성의 성상품화를 하는 게 아닌가? 모르겠네. 너무 이제 자기들 입맛에 맞게 해석하는 거 아닌가? 왜 모든 걸 다 피해를 여성들이 보고 이거는 여성의 존엄성을 해치는 거고 왜 이렇게만 생각을 하지? 잘 이해는 잘 못하겠습니다. 제가 이해력이 떨어져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우리 흔히 말하는 페미니스트 분들도 여성인권이 중요한 만큼 남성인권도 중요할 텐데 그분들이 여성인권에 제대로 힘을
내는 것도 사실 잘 못 받고, 그 남성 인권이 무너지는 상황에서의 도움을 주는 것도 못 받고, 오로지 말하는 거는 여성이 피해보는 거, 여성들이 당하는 거, 이런 것만 계속 말을 하니까 잘 모르겠어요. 좀 제가 이해하기로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아마 이건 여자가 아니니까 그분들의 마음을 모르는 걸 수 있겠지만 좀 어려운 부분이 많네요. 네. 지금은 샬케 소속의 골키퍼지만 이번 시즌이 끝나면 자유계약으로 이제 미넨으로 이적하는 것이 확정이 된 니벨 골키퍼의 이야기입니다. 미넨과 노이어는 2023년까지 재계약을 했으며 오피셜 떴죠. 이에 대해 니벨의 에이전트가 언급하길 미넨은 노이어와 재계약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숨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불만이 없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노이어 계약 연장은 알렉산더 니벨이 2년간 벤치에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전트는 니벨이 미넨에서 경쟁을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니벨이 다음 시즌 이제 레코드 마이스터를 위해서 분명히 경기를 뛰고 경험을 쌓기 위해 임대를 하지 않을 것이며 에이전트 또한 니벨은 임대를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얘기가 나온 이유는 이제 노이어가 화가 났었어요. 왜냐면 니벨이 바이에른 뮌헨 골키퍼로 온다라는 건 뭐 사실 좋은 골키퍼가 온다라는 건 노이어에게도 좋은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니벨을 영입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출전 시간을 약속해 준 거예요. 하지만 노이어는 이 34경기 전 경기를 다 뛰고 싶어 하는데 그런 약속을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구단이 자신을 생각하는 마음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니벨에게 어느 일정 수준의 그 일정 경기에 나갈 수 있게끔 약속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라는 생각에 인터뷰를 뭐 하기도 했었죠. 근데 이제 뭐 노이어도 좀 쉬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일단은 2년 계약했으니까 2년 동안은 어느 정도 노이어 위주의 경기가 펼쳐지겠지만 그래도 약속해준 경기 수는 아마 이것도 약속이니까 니벨과 한 약속도 약속이니까 노여가 이제 그거를 받아들인 것 같아요. 네, 받아들인 것 같고 노여도 이제 2년 뒤쯤이면 아마도 축구계에서 좀 뭐 마무리를 지을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니벨을 이해한 것도 아마 노이어도 샬케에서 뛰다가 미넨으로 간 게 있으니까 뭐 좀 어느 정도 이해해 준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네. 아무튼 원래는 노이어가 상당히 기분 나빠했다라는 후문인데 어떻게 잘 따져준 것 같습니다. 잘 이렇게 아우러져서 좋게 잘 해결해서 네. 그냥 노이어도 자기 일 열심히 하고 니벨은 물론 노이어가 있으니까 조금밖에 못 뛰겠지만 노이어를 보면서 배우고 잘 뛰는 경기에서 경험을 쌓겠다. 네. 절대 임대는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답답하시죠? 근데 제가 지금도 좀 느끼시겠지만 말을 빨리 하면 근육이 여기 수축이 돼가지고 되게 또 목소리가 떨려요. 오늘 만약에 이걸 다 하려면 이렇게 천천히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 또 조금 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오늘 다 끝내고 싶어가지고 준비한 게 계속 미뤄지면은 너무 오래된 뉴스가 돼가지고
일단 할 때까지 해보죠. 예. 가봤어요. 예. 그냥 조심하래요. 목을 너무 많이 쓴다고. 베르통원의 현재 재계약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베르통원과 토트넘의 계약은 6월 30일까지지만 양측은 갱신에 대한 대화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토트넘은 이 선수와의 2년 계약 연장을 충족시키고 싶지 않아서 협상을 중단했고, ESPN에 따르면 토트넘은 현재 7만 파운드, 1억 1천만 원에 달하는 베르통원의 주급을 삭감하지 않을 시 2년 계약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 지금처럼 받고 싶으면 1년 계약, 단년 계약. 네가 2년 계약을 하고 싶으면 지금 받는 돈에 1억 1천만 원 정도는 깎아줘야겠어 라고 하는 거죠. 네. 현재 인터밀란이 베르통원과 에릭센의 재결합에 관심이 있고 로마와 아약스는 그의 상황을 계속 주시 중에 있다고 합니다. 베르통원은 인터뷰에서 말하길 나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바른 클럽에 서명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며 그것이 토트넘일 수도 있고 다른 야망이 있는 클럽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직도 야망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좋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싶고 내 야망과 리그와 계약 기간이 맞는 클럽이 나에게 온다면 나는 그 클럽에 서명을 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베르통원은 2012년 아약스에서 토트넘으로 합류했고 모든 대회에서 311경기를 토트넘에서 출장을 했습니다. 어이고 참 2년 계약을 할 수 있을까? 2년 계약을 하려면 선수를 영입을 해야 되는데 토트넘이 과연 수비수를 영입할 수 있을까? 베르통원은 무조건 2년 이상의 계약을 원하고 있고 토트넘은 그건 안 된다 그러고 단년은 싫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아, 뭐 아파. 황희찬 에버튼 가나요? 야, 제가 절대로 뭐라 하는 건 아닌데 어디 영화 보러 가서 혹시 이 영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안 물으시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매표소를 한다. 그 이제 이제 확인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가서 이 영화 어떻게 끝나요? 이거 안 물어보잖아요. 왜 나한테만 그러는 거예요? 나인틴 미닛은 2006년 바르셀로나의 보얀 크르키치부터 시작한 이 포스트 메시의 역사를 훑었습니다. 이 매치에는 2006년 보얀을 시작으로 2007년 헤라르도 부르나, 2008년은 이 사라테, 2009년은 아미르 사유드, 2010년은 가이 아슐린. 지금 K리그 노크하고 있는 선수가 저 가이 아슐린이라는 선수예요. 바르셀로나 출신의. 그 다음에 2011년이 무니아인, 2012년이 미아이치류, 2013년은 라이언 가울드, 2014년은 뭐야 이거 어딨지? 왜 이게 나왔지 진짜? 아, 이 9번이 빠졌네? 소리만 들으세요. 너무 사진에 신경 쓰지 마시고. 2013년이 라이언 가울드, 2014년이 할릴로비치, 2015년이 웨데가르드, 그리고 이어서 2016년은 포스트 메시로 대한민국의 이승우였다고 말하며 이후에 등장한 3명의 후보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2017년에는 피에르토 펠레그리니,
2019년에는 티아고 알마다, 그리고 올해는 2020년도에는 쿠보 다케오사가 이 포스트 메시 후보라고 전했습니다. 아, 저거 강가. 더워. 이 2019년에 나온 티아고 알마다는 아르헨티나 1부 리그에서 22경기에 출전해서 4골 1개의 도움을 기록 중이고, 완벽한 주전이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2001년생 치고는 많은 기회를 받고 있습니다. 쿠보 다케오사는 성공적인 라리가 데뷔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레알 마드리드 B팀에서 마요르카로 임대 이적한 이후로 1부 리그에서 24경기에 나서서 쿠보는 3골 3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선발 출전 비중과 출전 시간 면에서 이 티아고 알마다보다는 높습니다. 뭐 FM 하시는 분들이야 이 티아고 알마다를 모를 수가 없을 겁니다. 벨레스 사르스필드에서 뛰고 있는 선수고, 만약에 좀 돈이 있는 해외 구단에 감독을 하고 있는 분은 이 티아고 알마다를 한번 영입해 보세요. 한 2년 3년 정도 쓰면은 무조건 1000억 이상으로 팔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요즘 돈벌이를 하는 과정이 되게 많지만 FM에서 그래서 선수 파는 게 가장 싸게 먹힐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티아고 알마다 모르시는 분들은 아르헨티나 벨레스 사르스필드 가서 티아고 알마다 업어와서 한번 놀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잘한대요. 전 못 써봤어요. 저도 걔 팔린 거 이제 움짤 사진만 봤어요. 프리미어리그 스타 중에 파티에서 여성에게 약물 강간 혐의로 체포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영국 더 선은 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스타가 격리 기간 동안 열렸던 파티에서 약물을 사용해서 여성을 강간한 혐의로 체포되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여성은 한 프리미어리그 스타가 자신에게 약물이 섞인 음료를 먹여서 강간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더선은 피해자가 해당 선수 옆에서 잠에서 깬 뒤 경찰에게 신고했다라고 합니다. 그는 자신이 선수와 어떠한 성관계에도 동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여성의 일행은 그녀는 파티에서 딱 2잔의 술을 먹었지만 과도하게 취했다라고 증언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게 좀 약간 내용이 약간 파격적이라 가져오긴 했는데, 가져오면서도 저는 이 기사에 대한 믿음이 1도 없었어요. 네. 가져오면서도 이 기사에 대한 그 진짜 믿음이 단 1도 없었기 때문에 지금도 믿진 않고요. 그냥 요즘에 축구가 없으니까, 잉글랜드 내에서는 없으니까 저런 화두를 하나 던져놓고, 아니야? 그 사람이 축구 선수가 아니래? 몰랐네, 미안. 네,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가십으로 가져왔어요. 가십으로. 옛날부터 이런 뭐 강간 혐의 뭐 해서 이제 진짜로 나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얼마 전에 워커나 아니면 다른 애들처럼 뭐 자기네 집에 여자를 불러가지고 뭐 섹스를 한다든지 뭐 그런 건 있었어도 뭐 진짜 뭐 저렇게 뭐 약을 타가지고 막 그랬던 적은 단 한 번도, 저는 제가 기사로 접한 거는 봤지만 실제였던 적은 저는 못 봤어요. 또 목이 또 아프네. 아우씨. 제2의 메시라고 불렸던 가이 애슐린이 K리그 입단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 바르셀로나에서 뛰면서
제2의 메시로 주목받았던 이 가이 애슐리는 K리그 입단을 추진 중이라고 하며, 다만 가이 애슐리는 안전하게 축구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뛰고 싶다라는 의지가 강하고, 조건보다는 경기에 뛰고 싶다라는 의지 때문에 한국에 오고 싶어 한다라고 합니다. K리그 이적 시장에 정통한 관계자는 과거 바르셀로나, 맨시티 등에서 뛰었던 가이 애슐린이 K리그 입단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K리그 1, K리그 2 클럽 3팀과 협상을 하고 있고, 태국 1부 리그 팀과도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아니, 이렇게 뭐 가이 애슐린이 원하는 것은 조건보다 출전이라고 합니다. 이 관계자는 가이 애슐린이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닌 축구이며, 이미 많은 돈을 벌었기 때문에 안전한 곳에서 축구를 하고 싶다라는 의지가 강하고 경기에 뛰고 싶은 마음이 강한 상태이며, 이러한 이유로 K리그 1이 아닌 K리그 2 진출도 적극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연봉은 태국이 더 많이 줄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죠. 태국이 사실 그 상위권 팀 무항통 이런데, 무항통이라 아니면 불이람 같은 데는, 또 목소리 안 좋아지네. 불이람 같은 데는 그 생각보다 K리그 선수들에게 주는 연봉보다도 좀 많이 주는 팀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돈으로 치면은 뭐 K리그가 밀릴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근데 뭐 당장 뛰고 싶다라면은 한국이 낫지. 한국은 뛰고는 있으니까. 한국은 뛰고는 있으니까 당장으로 본다라면 이제 한국이 낫죠. 근데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 태국이 왜 당장 한국으로 오면 되지. 굳이 뭐. 그리한 거예요. 돈 많이 벌었다면서 한국아. 지금 전북도 진짜 티어가. 일리 없어님 쿠키 50개 조던. 조합파타 월요일에 뉴스라니 조던홍 칭찬해. 감사합니다. 진짜리 없어님 캐시 쿠키 50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티오가 남아있는 그 구단이 별로 없어요. 전북이라든지 또 어디 하나 있었는데 한 세 팀인가? 그런데 뭐 K리그 2팀까지 하면은 모르겠지만 궁금하긴 하네요. 저도 제가 그 커리어를 한번 살펴봤는데 그렇게 돈을 많이 받았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얘가 맨시티인가 거기도 잠깐 있었대요. 찾아보니까. 근데 궁금해서 좀 그 뛰었던 클럽 봤는데 돈을 많이 벌었을 것 같지는 않은데. 뭐 그래도 뭐 돈보다는 뭐 축구 선수로서 많이 뛰는 걸 더 선호한다면 훌륭하지. K리그 훌륭하지. 자, 다음 소식은 오늘 정규일 맞아요. 근데 막 오늘 뉴스를 요즘은 못해가지고 그냥 에이스 하는 거죠. 하도 왜 이렇게 안 하냐고 해가지고. 근데 일단 준비한 것도 있으니까 하는 거죠. 이 뉴스는 사실 제가 어제 했으면 써먹을 수 있는 뉴스였는데, 이게 원래 뭐였냐면 맨유는 이갈로와의 계약을 3개월 연장하고 싶어 하지만 상하이 측이 거절했고 완전 이적 협상은 아직이라고 합니다 라고 이제 시작했던 뉴스인데, 오필 떴어요. 3개월 연장했더라고. 1월달까지. 아니지. 그게 3개월이 아니지. 6개월이지. 그러니까 1월 1일까지인가? 그래서 이 6개월 계약 연장해가지고 지금은 쓸모없는 뉴스가 돼버렸어요. 네. 공홈에 떴더라고요.
다시 웰컴 이갈로 하면서. 네. 그래서 이 뉴스는 이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갈로가 6개월 더 연장을 했기 때문에. 아스날은 그리고 바르셀로나는 이 아르헨티나 국적의 왼쪽 풀백 타글리아 피코를 영입하려면 2천만 파운드 이상을 써야 할 것입니다. 아스날과 바르셀로나는 다음 이적 시장에서 니콜라스 타글리아 피코를 영입하려면 2천만 파운드 305억 이상을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타글리아 피코는 다음 시즌 개막을 앞두고 팀을 떠날 가능성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타글리아 피코는 이번 여름 FA가 되는 파리 생제르맹 키르자와 함께 최근 아스날과 강하게 연결되는 선수입니다. 스페인 문도 데포르티보에 따르면 아약스는 다음 이적 시장에서 타글리아 피코를 판매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선수를 좀 알아요. 왜냐면 유럽 가기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제가 메시를 좋아하니까 아르헨티나 국가대표팀을 보면은 사실 수비진들이 죄다 개쓰레기거든요. 그 오른쪽에서 뛰는 전현무 닮은 애도 이제 유럽에 나가기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얘도 밋밋해요. 그 바르셀로나가 타글리아 피코를 노리는 게 아니라 바르셀로나는 알바의 백업을 찾는 거고 이제 아스날도 얘를 메인급으로 쓰고 싶은 마음보다는 워낙에 왼쪽에 선수들이 지지부진하기도 하고 티어니는 잔부상이 뭐 물론 자기가 다치고 싶어서 다치는 건 아니지만 잔부상이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그냥 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싸게 살 수 있는 선수, 자유계약인 선수 그냥 알아보는 것 뿐이에요. 네. 물론 와서 그 짬바가 있으니까 좀 뭐라도 해주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아스날 안 올 것 같아요. 아스날은 또 티어니 샀었는데 물론 거기 계속 빵꾸거나 다치고 뭐하고 뭐 쓰기도 뭐하고 하다 보니까 빵꾸 나는데 결국은 아스날은 돈이 없으니까 땡겨 오려거든 자유계약인 퀴르자와를 더 땡겨 오겠지. 알레그리 감독이 복귀 준비가 완료가 되었다고 합니다. 작년 6월부터 재충전의 시간을 가진 알레그리 감독의 복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탈리아 언론인 가제타는 알레그리가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들에 따르면 알레그리는 가족들이 이탈리아에 있기 때문에 이탈리아에서 감독을 맡기를 선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클럽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잠깐만요. 이들에 따르면 알레그리는 이름이 좀 더 팍 트면서 유벤투스에서 감독을 하면서 이제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렸고 그래서 타 국에서도 알레그리를 원하는 클럽들이 생겼는데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이름이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시즌 맨유가 챔피언스 리그 진출에 실패한다면 솔샤르 감독과 결별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알레그리와 맨유가 연결되기도 했었습니다. 한편 이탈리아 언론인 라스탐파에서는 토마스 투엘 감독 대신 이 알레그리가 페리 생제르맹으로 향할 수도 있다라고 보도를 내놓았고 최근에는 이제 뉴캐슬하고 가장 링크가 많이 뜨는데 본인은 거의 뭐 짜증나는 급으로 안 간다고요 거기 해가지고 안 갈 것 같아요. 네. 아무리 뭐 포커페이스라도 가는 거 숨기기 위함이더라도 그 정도로 막 승질내면 안 가는 것 같아요. 네.
뉴캐슬이 윌프레드 자하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뉴캐슬은 4,500억 규모의 사우디 인수가 성사가 된다면 자하를 영입 명단에 올릴 것이라고 합니다.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가 이끄는 사우디 공공 투자 기금이 현재 구단주 마이크 애슐리로부터 뉴캐슬을 인수하려고 준비 중에 있으며, 지금 뉴캐슬에 링크되는 선수들 이름 몇몇만 봐도 까바니, 반더베이크, 페키르 등이 이제 예비 소유주들의 잠재적 타깃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규모 리빌딩이 예상되는 가운데 크리스탈 팰리스의 빅네임 자하 역시 그들의 영입 리스트에 올라가 있다고 합니다. 팰리스에서 자하의 몸값은 1220억 가치로 평가받는데, 지난 여름에 에버튼 이적을 타진했었으나 팰리스가 자신의 스타를 5,500만 파운드에 보내주려 하지 않았었습니다. 아스날 역시 강한 관심을 보였었는데, 에메리 전 아스날 감독은 본래 페페 대신 자하를 영입하고 싶었으나 구단과 의견차가 있었다라고 아쉬움을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올 시즌에는 프리미어리그에서 29차례 출전해서 1220억의 가치가 3골을 넣었고, 이제 자하가 수년간 팰리스에서 뛰면서 가장 일관적인 선수 중 한 명이었는데, 호디스는 현재 11위에 팀이 랭크되어 있으면서 강등권은 아무 상관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시즌 끝나면 자하를 팔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 케파를 찾는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첼시 골키퍼 케파 아리사발라리가 여름이 지나도 이 첼시에 남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는 램파드 감독 아래서 힘든 시간을 보냈고, 꼬바 바이러스 사태 전 까바예로에게 주전 자리도 일어섰습니다. 첼시는 아약스의 골키퍼 오나나나 이 선수를 대체 선수로 지목한 바가 있으나, 코로나로 인해 재정적 여파로 또 인해 이적 계획을 수정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아주 공신력과 신뢰도가 높은 티 애슬리틱에 따르면 첼시는 올 여름 케파의 구매자를 찾지 못했으며 그 결과 잔류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발렌시아 정도가 그를 데려가서 뭐 한번 써볼까? 근데 우리 돈 많이 안 줄 거야 라고 시도한 바가 있었지만, 여전히 케파는 유럽에서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고, 케파는 이번 시즌 리그 25경기 6클린시트를 기록했습니다. 첼시가 참 타이밍이 안타까운 게, 이 꼬바 바이러스가 없었으면은 좀 더 지금보다 많은 클럽들이 덤볐을 텐데, 지금 꼬바 바이러스가 창궐하면서 팀들이 돈이 너무 없어요. 근데 첼시도 사람인데 돈 자기들이 낸 만큼 받고 싶겠죠. 근데 그 어떤, 이거는 머리에 총 맞은 것도 아니야. 이거는 진짜 어떤 바보가 케파에게 그런 돈을 주려고 하겠어요. 지금 다들 돈이 없는데. 골키퍼에 지금 돈을 쓸 만한 팀이 아무 팀도, 단 한 팀도 없어.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B클럽? 각 리그의 한 6위권들까지 다 몰아세워도 없어. 누가 데려가겠어? 당연히 없지. 그러면 뭐 그냥 얘도 여기서 받는 돈을 받는 게 좋지. 왜냐면은 자기가 안 나가면 사실 자기가 1티어거든. 물론 까바에르에게 몇 번 자리를 빼앗기긴 했지만 그 몇 번일 뿐이고, 그렇다 보니까 본드 최대한 뻐셔보려고 하는 거죠. 뻐셔보려고.
뻗어보려고 하는 거죠. 네. 나가봤자 여기서 받는 돈도 덜 받아, 관심도 덜 받아. 첼시는 그래도 뭐 지금 어떻게든 아무래도 뭐 챔스 갈 수 있는 클럽이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몸값이 1,000억은 안 되죠. 당연히 따지면. 근데 이제 산 사람은 그렇게 받고 싶죠.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되나? 어렵지. 어렵지가 아니라 안 되지. 지금 그렇게 받으려고 하면은 좀 양아치죠. 맨유하고 리버풀이 페란 토레스와 링크가 뜨고 있습니다. 발렌시아는 여름 이적 시장을 앞두고 페란 토레스의 가격을 낮출 것입니다. 토레스는 20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88번 출전으로 유망한 자원임을 입증을 했고, 올 시즌 35경기 6골 7개의 도움을 기록한 활약으로 맨유와 리버풀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발렌시아는 그를 높이 평가하지만 2021년 6월에 계약이 만료되는 그와 아직 연장 계약에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디 어슬레틱에 따르면 발렌시아는 그를 공짜나 헐값에 넘기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나머지 1년 동안 그를 출전시킬 생각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는 방출 조항인 8,900만 파운드, 1,355억의 가격보다 더 낮게 떠날 수 있을 것입니다. 맨유와 리버풀이 이 선수와 계약할 가능성이 발렌시아보다는 훨씬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1355억보다는 당연히 적은 금액으로 가는 거지. 당연한 거지. 그 돈을 누가 주나 쟤한테. 이강인도 페란 토레스 정도 터졌으면 좋았을걸. 그럴 수가 없는 게, 저는 강인 마음이지만 페란 토레스 하는 거 보면 활용 가치가 너무 좋아요. 이강인 선수와 비교하기에는 좀 실례일 정도로. 네. 진짜 수비도 다양하게 잘해주는 선수이기도 하고, 공격에 올라가서도, 미드필더 라인에 올라가서도 사실 정말 잘해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강인은 공에 꼭 써야 되잖아요. 사이드로 쓰는 것도 사실 되게 모험이잖아요. 비교 자체가 좀 그렇지, 사실. 이렇게 터져주면 좋은데, 이강인이 그럴 능력이 없다라는 거지.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거지. 약간, 특이하게 약간 이정우 느낌이 난다? 익혀보니 사진이. 괜히, 이정우 씨. 어쩔 수가 없죠, 뭐. 본인이 좀 더 많이 배우고, 해야 되는데. 잘하겠지. 이강인 똑똑한 선수니까.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잘하겠지. 지금 보시는 사진은 맨시티 다음 시즌. 서드킷도 아니고 어웨이킷인데, 나는 이 문양은 되게 별론데 이 폰트는 되게 마음에 들어요. 가독성이 너무 좋아. 시인성이 너무 좋다는 얘기지. 진하게 정말 딱 정말 새로운, 물론 맨시티가 이 엠블럼 바꾼 지가 이제 꽤 됐지만 그 중에 제일 엠블럼이랑 잘 어울리는 색감 같아요. 근데 문양은 별로야. 근데 멀리서 보면 멋있을 거예요. 멀리서 보면. 좀 원래 몸 좋은 애들이 입으면 옷이 좀 멋져 보이잖아요. 다음 시즌 맨시티 어웨이 킷이 유출이 되었고, 온라인상으로 아주 호평을 받고 있대요. 그 서드 유니폼도 호평을 받고 있고. 네. 이 어웨이 킷으로 알려진 사진이 공개됐는데, 유니폼 패턴은 맨체스터 지역
캐스터필드 건물에 이런 문양이 있나 봐요. 네, 그거를 따와서 유니폼에 넣은 건데 몰라. 왜 따오고 왜 넣는지 몰라도. 옛날처럼 약간 단색 계통의 검은색이었으면 훨씬 더 세련돼 보였을 텐데 차라리 좀 뭐 따라 했다라는 소리 듣더라도 미국 MLS의 LAFC 유니폼이 검은색과 금색이 좋아하거든요. 진짜 깔끔한데. 진짜 엄청 깔끔하거든요. 진짜 이쁜데.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차라리. 목이 안 좋아. 미안해요. 물 좀 마실게요. 저도 약간 말씀하신 것처럼 중동의 이 부자들, 우리가 뭐라 하지? 양탄자 말고 요즘에 그 이제 거실에도 많이 깔아놓는 거 있잖아요. 그 뭐라 하지? 내가 알고 있었는데 또 이름을 까먹었네. 우리 집에 없는 거라. 카페트 말고. 카페트는 좀 큰데 이제 좀 약간 작게들 나오는 거. 러그. 약간 러그 느낌이 나더라고 난 보면서. 약간 요즘에는 원룸이나 뭐 투룸 작은 집에서 쓸 수 있는 러그 같은 게 많이 나와가지고 보면서 뭐 러그야 뭐야? 차라리 러그를 이렇게 만들었으면은 더 잘 팔렸을 것 같은데. 다음은 격리 기간 이후 선수들의 충격적인 헤어스타일을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밀란의 영이 10년 동안 빡빡인 줄 알았는데 빡빡이 아니어서 많은 탈모인들의 가슴을 저미게 했고요. 오바메양은 머리가 알리송이고요. 대야 피르미누 원래 뭐 얘네들은 다 곱슬이니까. 그냥 여기 머리 긴 캉테, 이건 주마가 핵심이 아니라 캉테가 핵심이에요. 캉테가 모르겠네. 언제 이렇게 머리를 길러봤을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 다음 마네. 왜 이렇게 리버풀이 많냐? 네이마르, 아다마 트라오레, 이현일 선수가 아니 홍시우 선수가 좋아하는 아다마 트라오레. 홍시우 진짜 잘하더라. 트리피어는 나 정비공인 줄 알았어. 그 다음에 이제 10년 동안 사람들이 빡빡이인 줄 알았던 영이 머리가 나는 걸 보고 너무 서운하다. 매니팬들도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너 빡빡인 줄 알았는데 우리를 속였구나. 진짜 많이 서운하다 하는 사람들도 많고. 나는 아직도 얘가 인터밀란 간 게 너무 신기하네. 그러니까 뭐 인터밀란 너무 대단해서 신기하다라기보다는 그 나이에 이제 뭐 도전? 이러면 도전이니까. 도전 정신이 있는 친구였어. 샤키리가 이 뉴캐슬과 링크가 뜨고 있습니다. 뉴캐슬은 그냥 지금 프리미어 리그에서 이름은 있는데 잘 못 나오는 선수들과 다 링크예요. 다 죄다. 샤키리가 뉴캐슬과 링크가 뜨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뉴캐슬은 리버풀의 윙어인 샤키리 영입을 가늠하고 있으며 이전 스토크시티 선수는 리버풀에 합류한 이래로 리버풀의 선발 라인업에 자신의 이름을 확고히 올리는데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이번 시즌 프리미어 리그에서 단 6경기만을 출장을 했고 샤키리의 계약 기간은 2023년 여름까지이지만
알려진 바에 따르면 리버풀은 라이프치히의 스트라이커 티모 베르너 영입을 위해 자금 확보를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위스 국가대표 출신 선수를 판매하길 그래서 원하고 있으며 리버풀은 꼬바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회계 장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몇몇의 선수들을 방출하길 바라고 있고 여기에는 사키리, 랄라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키리는 지난 2018년 리버풀에 합류한 이래로 40경기에 출장하여 7골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맞죠? 마음이야 어느 정도 앵간한 선수 다 쟁여놓으면 좋은데 이제 FFP 파이낸셜 페어플레이를 또 해야 되고 또 이런 중동 애들 막 팀에 들어오는 애들이 돈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막 팀에 들어온다라는 게 얘네들도 결국에는 이제 뭐 유로파나 아니면 챔스를 꾸준히 나가는 팀으로 만들고 싶어가지고 돈을 쓰는 거잖아요. 옛날 첼시처럼. 그 옛날 첼시 금액을 보면은 선수들이 지금보다 훨씬 싸지만 그때는 체감적으로 막 우리가 얘가 왜 1,000억이야? 페페가 왜 1,000억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때는 막 얘가 왜 500억이야? 막 얘가 왜 300억이야? 막 그랬으니까. 네. 처음에 근데 좀 막 사요. 그래서 좀 오버페이라고 막 불리울 수도 있는데 처음에는 막 사. 근데 그럴 때 좀 약간 자기 선수 보내가지고 찍혀가지고 비싸게 살면 좋지. 여러모로 좋지. 아. 이 사람이에요. 그 뉴캐슬 짐살라빔. 뉴캐슬의 인수가 차단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뉴캐슬은 4,500억 규모의 인수 제안을 한 사우디 국부 펀드가 불법적인 행위로 심각한 의심을 받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뉴캐슬은 올 여름 새로운 구단주를 데려와서 지금 애슐리 현 구단주 애슐리의 관계를 청산하고 종결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가디언에서 보도하길 세계 무역기구 WTO가 사우디 정부 측이 스포츠 경기 중계에 불법적으로 접속할 수 있는 위성 TV와 그 스트리밍 서비스 배후에 있다라고 자신들이 판결했음을 주장했습니다. WTO는 다음 달에는 130페이지의 분량을 확보해서 레포트를 제출할 것이며 이는 불법적인 수단으로 프리미어 리그나 라리가 경기를 볼 수 있게 한 것에 대한 그 불법 자금, 불법 송출 이런 걸 이야기한다고 해요. 이에 따라서 최소 2주 동안 지연 결정이 내려지는 등 뉴캐슬 인수전이 막힐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제 엠네스티도 사우디의 열악한 인권 실적에 따라 프리미어 리그의 인수 차단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법 스포츠 영상 송출. 그러니까 원래는 다 저작권이 있고 하지만 그냥 막 싸게 낀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프리미어 리그에서 팀이 이제 인수되는 과정을 보는데 그 과정에서 보는 게 이 금액들 여기서 나오는 4,500억의 금액들이 어떠한 돈일까 어떠한 색깔을 띠는 돈인가를 확인을 한대요. 얘네들이 어떤 돈을 가지고 이거를 지금 인수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런 걸 확인을 하기 때문에 쟤네들은 불법 토토가 없지.
다 뭐 합법인데 뭐. 그렇다 보니까 지금 원래 인수가 다 될 거라고 생각했고 됐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이 자금에 대한 출처가 저질이라고 말해준 곳이 세계 무역기구인 WTO하고 국제 엠네스티면 되게 큰 곳이잖아요. 힘이 있고. 네, 안녕하세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네요. 오늘 나리가 얘기 하나도 없는데. 어떡하지? 한번 다른 게 있으면 제가 나중에 가져와 보겠습니다. 대구 FC가 국가대표 골키퍼인 구성윤을 영입을 했습니다. 대구 FC가 국가대표 골키퍼 구성윤을 영입을 했고, 대구 FC 공식 지정병원인 으뜸병원에서 메디컬 테스트를 마친 구성윤은 6월 1일부터,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죠. 오늘부터 선수단에 합류해 본격적으로 경기 출전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구성윤은 키가 197cm, 큰 키를 활용해서 공중볼 장악 능력과 반사신경, 발밑 기술들이 강점인 골키퍼이며 세레소 오사카 18세 팀을 거쳐 2013년 세레소 오사카 1군에 합류했고 2015년 콘사도레 삿포로로 이적하면서 총 5시즌 동안 골키퍼를 보면서 167경기를 뛰었다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라니는 어찌 되겠어요. 본인이 생각하는 그대로 되는 거지. 뭐 알면서 물어봐. 다 알잖아. 본인도 이거 썼을 때부터 알았을 거라 아마. 에이. 이 FL 3명이, 그니까, 이 챔피언십 밑에를 다 EFL에서 담당하는데, 일단은 이건 챔피언십을 말하는 거예요. EFL 3명이 꼬바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1030명의 선수들과 클럽, 이제, 스태프들이 테스트를 받았는데, 2개의 클럽에서 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서 이제 이 FL이 제시한 지침에 따라 자가 격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풀은 어디 단체냐고? 화면을 보면 좋겠는데. 눈 감고 들어요? 내 목소리 너무 좋아서. 나 딕션이 안 좋으니까 눈 감고 듣지 마. 눈 뜨고 들어, 눈 뜨고. 맨유는 링가드를 포함한 5명을 방출한다고 합니다. 맨체스터 지역지 맨체스터 이브닝 뉴스는 맨유가 다가오는 여름에 방출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 5명을 직접적으로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연봉이 지나치게 비싸기 때문에 더 이상 기다려줄 수 없는 선수들이라고 해요. 넘버 1이 지아시 링가드, 호연주 링가드, 그 다음에 안드레스 페레이라, 후안 마타, 스몰링, 포수벤사 등이라고 해요. 근데 이 선수들은 사실 방출이라는 의미보다는 팀에서 내보낸다. 그냥 상호해지 이런 거 말고 팔면은 다 팔리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왜냐면 저 5명 중에 마타랑 페레이라 빼면은 3명은 다 잉수저기 때문에 어느 팀이건 좋아할 겁니다.
그러니까 링가드 막 산다고 막 에버튼하고 그 어디야 씨 막 레스터랑 막 얘기 나오고 했었잖아요. BBC가 보도하길 프리미어 리그는 2020년 6월 17일에 리그를 재개하기로 원칙적 합의를 했다고 알렸습니다. 프리미어 리그는 2020년 6월 17일에 리그를 재개할 준비를 마쳐 놓았습니다. 아, 오피셜 떴다니까. 네이버 가서 이걸로 한 번만 치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바로 좀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직접 보시면은 더 편하지 않을까. 첫 두 경기는 맨체스터 시티 대 아스날 경기, 아스톤 빌라 대 셰필드 유나이티드로 이루어질 것이며 그 후의 일정들은 차례대로 논의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프리미어 리그는 2단계 훈련에서 이 접촉 훈련을 하는 것이 허용이 됐대요. 그러니까 이 꼬바 바이러스 양성 발응자가 아니면 이제부터는 접촉 훈련을 해도 된다. 네. 프리미어 리그 2의 당사자들은 선수 간의 접촉 훈련을 재개하는 것에 만장일치로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아, 목도 너무 아프다. 이는 안전할 때 프리미어 리그 시즌을 재시작하기 위한 과정 중의 하나이며 선수단은 이제 그룹으로서 훈련할 수 있고 불필요한 근접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태클을 훈련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프리미어 리그의 최우선 순위는 모든 참여자들의 건강과 복지이며 훈련장이 가능한 가장 안전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엄격한 의료 프로토콜이 마련되어 있으며 선수들과 스태프들은 매주 2번씩 꼬바 바이러스 검사를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훈련 복귀 프로토콜의 2단계는 클럽과 선수, 감독, 프로축구 선수 협회, 리그 감독 협회, 정부까지 함께 협의를 거쳐서 재개하는 것이 합의가 된 것이라고 합니다. 상황이 허가할 시에는 시즌을 재개하기 위한 노력과 논의가 계속 진행 중에 있다고 해요. 터키 슈페르 리그도 6월 12일부터 재개가 된다고 합니다. 터키 슈페르 리그 잔여 일정은 예정대로 6월 12일부터 재개가 되고 피파와 유에파가 강조한 것처럼 이번 시즌에도 우승팀과 강등권 팀들을 가려낼 것이며 이번 시즌 잔여 경기부터 최대 5명의 선수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하프타임을 제외한 경기 도중 3번의 교체 기회가 주어진다고 해요. 오, 5명. 뭐 먼저 이제 열리고 있는 독일도 다 5명 하고 하는데 한번 찾아보시면 볼 수 있을 거예요. 스위스 풋볼 리그도 6월 19일부터 재개가 된다고 합니다. 스위스 베른에서 열렸던 총회에서 20개 클럽은 2019-20 시즌을 계속하는데 찬성을 다 했으며 해당 시즌은 꼬바 바이러스로 인해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이제 재개하는 것에 대해서 찬반 투표를 했는데 이제 20개 팀 중에 17표가 찬성,
2개의 표가 반대. 기권 하나의 표로 이제 승인이 되었고, 이번 결정으로 인해서 대회가 6월 19일부터 계속 진행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네. 프리미어리그 성명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는 올 시즌의 목표가 홈앤 어웨이에서 가능한 한 모든 일정을 완료하는 것이고, 우리는 지역 및 국가 차원에서 경찰과 협력하면서 위험을 평가하고 최소화시키기 위해 클럽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청장 협의회 영국 축구 경찰대와의 논의는 긍정적이며 목이 너무 안 좋아 미치겠네. 논의는 긍정적이며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결과에 대비하고 있으며 중립적인 긴급 상황도 준비할 것이라고 합니다. 네. 잠깐만요. 다음 소식은 도르트문트에서 뛰고 있는 산초가 심슨과 소닉의 문신을 그렸습니다. 네. 뭐 자기 몸에 자기가 하겠다는데. 도르트문트의 슈퍼스타 산초는 팔에 바트, 맥이, 마지에 둘러싸인 호머와 세가의 슈퍼스타 소닉을 새겼습니다. 네. 이제 이 친구가 또 특이한 게 이 심슨과 슈퍼소닉만 있는 게 아니라요. 보시면 여기 보면 여기 스파이더맨도 있어요. 네. 쟤 조용해요? 왜 스파이더맨을 했어? 아무튼 이 스파이더맨 타투도 원래가 있었습니다. 그 위에다가 더 올린 거예요. 네. 산초가 이 맨유와 링크가 계속해서 나오는 선수인데, 맨유와 링크가 뜨는 선수들은 이 뭐랄까 애니메이션 아니 만화 이 캐릭터를 좋아하나 봐요. 전 맨유 선수였던 이 데파이턴의 창시자 데파이도 이 보시면은 이 짱구랑 흰둥이가 이 그려져 있습니다. 알라딘과 네, 이런 애들 맨유를 좋아하는 선수들 그리고 있었던 선수들 가려고 링크 뜨는 선수들이 좀 이런 게 많이 뜨네요. 네. 우와 센세이션하다. 이거 생각해보니 놀리는 거 아니야? 여기 나오는 그 맹구가 그 맹구잖아요. 쌍구의 하루. 하지만 제가 핫한 걸로 보여드릴게요. 아 이렇게 사진 안 보였구나. 이렇게 보여드려야겠다. 여러분 제가 일단 준비한 뉴스는 모두 했습니다. 근데 지금 목 상태 너무 안 좋아요. 계속 내가 소리를 진짜 엄청 질렀나봐 수학 경기 때. 생각해보면은 5월 5일부터 계속 봤으니까 야구랑 축구랑 같이 갔다 왔어요. 아까 말했는데 목을 너무 많이 사용해서 많이 여기 긁혔다고 하더라고요. 목이 너무 심하게 그렇게 되면은 또 더 위험할 수 있으니까 말을 좀 하지 말라고 해서. 근데 지금은 뉴스를 못한 게 있었고 좀 앞으로는 좀 목이 괜찮아질 때까지는
좀 조금씩만 뉴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펜코의 맨유 우길기 논란이 왜 핫한가요? 진짜 일리 없어님 쿠키 100개 조던. 목 관리 잘하시죠. 감사합니다. 목 관리 잘하겠습니다. 근데 약간 질문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왜냐면 우길기 논란이 왜 핫한가요는 본인이 답을 알고 있는 건데 우길기니까 핫하지. 항상 우길기가 핫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잖아요. 저는 우길기라서 핫한 것 같은데. 우길기 쓴 게 예전 건데 요새 핫해서. 근데 제가 저분에게 뭐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똑같이 말씀하신 분이 댓글에 있었어요. 근데 진짜 그분 요거 엄청 먹더라고. 만약에 펜코에서 그런 걸 쓰시려고 생각했으면 하지 마세요. 그분 진짜 거의 막 쥐어밟듯이 막 다 밟고 가더라고요. 사람들이 목 아파. 사람들이. 조던웅이 다뤄달라고 말하신 듯. 맨유라는 클럽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뭐 까달라고 해야 깔 수 있는 클럽은 아니잖아요. 뭐 하나 이렇게 쓱 열어보면 깔 게 얼마나 많은데 뭘. 내가 까달라고 안 해도 상관없어. 안 까해도 상관없고. 진짜 저분이랑 똑같이 얘기했어요. 아니, 진짜 그분이 막 싸가지 없게 말한 것도 아니고, 아니, 옛날 거지 않나요? 뭐, 옛날 거, 아무튼, 진짜 욕 많이 먹더라고. 진짜 욕 많이 먹더라고. 그러니까 혹시라도 쓰실 마음이 있었다면, 안 쓰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도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원래 오늘 쉬어야 되는데, 못 쉬었거든요. 저 이만 가볼게요. 네. 힘들어, 이거. 뉴스 정리하고 했던 게 너무 힘들어. 빨리 좀 오늘 일찍 자고 싶어가지고, 좀 가보겠습니다. 네. 다들 수고하셨고, 내일, 뉴스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좀 준비를 한번 해볼게요. 시간이 남으면. 네. 푹들 쉬시고요. 네. 이만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류병 없이 하루 마감 잘 하시고, 오늘 또 후원해주신 진젤리 업소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쉬시고, 저는 내일 야구할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심히 들어가시고, 네. 영상 못 보신 분들은 유튜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유튜브로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쉬세요. 먼저 가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파빠. 족빠.